이 기초 이론을 마스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의대 안 가시는 게 나아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인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개강하는 정규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인과정에 지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 사실 문과였어요. 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저 사실 이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수능은 무조건 생물 지학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그 생지 스타일입니다. 저는 화학 물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런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분들을 통틀으면 그냥 노베이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첨언을 하나 드리면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저 문과인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제가 27살 이후로 계속 이런 의학 관련한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살았지만 왜 의대가 이과인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국내에서. 그 분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국내에서 이과 출신은 정말 그러면 과학의 기초가 강하냐?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수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능에 등급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한 건 생물과 지학이란 말이죠. 물리수학? 저 공통과학대 해본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가 80%입니다. 저 수능 과학 1등급인데요. 상관이 없어요. 수능 문제만 풀 줄 알았지 사실은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규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규 과정은 저희가 8월부터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7월에 개인별로 저희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진단 테스트를 조금 이제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 통해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 정말 학업적인 베이스가 그래 노베이스인 거는 내가 짐작하고 읽히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레벨 테스트나 뭐 인터뷰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긴장들 하시는데 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난 정말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요. A, B, C, D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물리의 미음자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저 화학은 본 적도 없고 생물도 본 적도 없고 수학은 덧셈 뺄셈밖에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거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초 학문 학력 수준을 높이셔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어느 정도 이상은 저희가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그 개인별로 테스트를 보냐면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다 한 공간 안에서 그냥 무조건 배우는 시스템이라기보단 개인별로 사실 스케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개인별로 왜냐하면 개인별로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비전이 다르겠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 안에 그 모든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주기 위해선 개인화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나면 8월부터 한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 물리, 화학, 생물 특히 이 세 과목의 기초를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맨날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체 과정 안에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대한 답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게요. 전체 과정 안에서 이 기초 이론을 마스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의대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이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만약에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 말에 정말 100% 동의하실 거거든요. 의학은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국내에서 너무나 수능의 상위 0.1%들이 의대를 가다 보니 특히 그것도 수학으로 귀결이 되다 보니 정말로 머리가 좋아야지만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은 맞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한 1년 다시 준비해서 수능 보러 의대 어떻게 가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의학을 다 마스터를 했더라도. 근데 사실 실제로 의학이라는 학문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발견해내고 밝혀내고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에요. 의학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고 답을 냈다? 그게 노벨상입니다. 답을 내고 밝혀내는 학문은 사실은 기초과학,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아주 우리가 근간이 되는 기초 학문들을 베이스로 하는 순수과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학문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중에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의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저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IQ 3자리만 되면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뭘 하는 거냐면 밝혀진 사실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왜 힘들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대 수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내 공부의 노하우예요. 저희 프리메드 과정의 엑기스가 이거예요. 이거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요 딸랑 몇 과목을 끝내지 못하는데 의대를 가서 내가 6년을 기다리면 흰 가운을 입고 의사를 메고 청진기를 걸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학원에서 그럼 한 번 해서 안 되면 재수를 해라, 재수 안 되면 삼수해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입학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정도 의대 졸업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나 그러면은 나 이거 무서워서 못 하겠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겁이 나고 나는 갸우뚱거려주고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지를 몰라서 포기한다? 그럼 사실 그거 의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 공부는 힘든 공부거든요. 힘든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뭘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의지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가 조금 샜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3개월 동안 이런 이론 과정을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서 2월 정도에는 이미 저희가 겨울 정도가 되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지 다 상담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원서 작성하고 시험 날짜 같은 거 저희가 학교랑 다 상의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 날짜 다 픽스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인터뷰 연습도 하고 구술시험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2월에서 3월 정도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 입학시험의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4에서 5월 사이에 입학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발표가 되는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그 프리메드 과정의 커리큘럼 디자인은 저희 정도를 따라간다? 그럼 입학시험은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진학을 하고 나잖아요. 특히 유럽 대학들은요. 입학시험과 1학년 학업 수준의 갭이 커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일단 입학시험 나 통과할 정도다? 그것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과학 마스터를 통해서 의대 1학년 정도의 수준은 가야 왜냐하면 유럽은 예과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입시에 올인하고 나면 2년이라는 워밍업 기간이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로마에 있는 성심의대, 또 프라하에 있는 찰스 의대, 사실 이 두 대학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지원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대학이나 뭐 기타 뭐 의대들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의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두 대학이 가장 메이저한 대학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